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8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학교 등교도 하고 공공기관 업무도 보통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오미크론 관련 정책하고 교육, 복지 분야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알바처럼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험 도입되는데요. 하루에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훈련 시 동원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도 정말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복무기간은 단기는 1년에 15일, 장기는 1년에 180일이고요. 단기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장기는 평일 휴일 무관하게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전역 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하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고 약 1,057억 원을 투입해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튜터링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아직 정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외나 학교생활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들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봉사 시간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알바비로 국가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에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월 40시간이니까 한 달에 약 44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일반 대학 학생도 선발 기준에 따라 추천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반 대학 학생은 교육 봉사 시간이나 학점 인정은 안 되고 근로 장학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약 2만 명 정도, 초중고등학생은 약 24만 명 정도가 참여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예상하는데요. 긴 기간 동안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부담되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서 자신이 취약한 특정 과목을 집중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이 작년에 비해 평균 21% 인상되고요. 추가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라고 해서 교육급여의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하고 무관하게 모두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동거인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동거인은 단순히 수동 감시 대상만 되는데요. 수동 감시란 다른 행정명령 없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만 안내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권고사항은 3일간 자택대기, 이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감시 대상자는 가족의 확진 판정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것이 권고되고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가족이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가격리 해지 전까지 PCR 검사를 2번 받아야 됐고요. 가군의 격리자 수에 따라 요급휴가비가 1일 최대 73,000원, 생활지원비가 1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됐지만 이제는 확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데요.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하고 편도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접종했었는데요. 이제는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하고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2회를 맞아야 하는데요. 정부 무료 지원을 놓치면 4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6번째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이 새로 생깁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보건 전문 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 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 환경 관리 방안을 안내해주고요.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고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누수공사도 지원해줍니다. 추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중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시작해서 9월에서 11월경에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 차상위 계층하고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지자체 추천 가구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줄 리가 없겠죠.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나 환경과로 신청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 예방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신다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3월 2일부터는 은행에서 신권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다만 훼손이 많이 됐거나 오염이 심해서 더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요.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5만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 상태하고 보유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빳빳한 새 돈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화폐 제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교환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8번째는 3월 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최대 6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전 성공 묶음 제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1,42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창업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올해에는 267명을 지원해주고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모집하는 일반형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모집하는데요.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하고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장년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술 기반 재창업자를 별도로 선발해서 최대 4천만 원이 소요되는 특허청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사업과 협업을 통한 특허 사업화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 원 이상 지원해주는 IP 전략형과 TSR 유형은 지식재산을 보유했거나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3월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죠. 누가 당선되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